안녕하세요. 정수환입니다. 주식과의 일타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SK증권 영업부 손지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번 주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주와 오늘장의 전략 힌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를 보면 GDP 호조 그리고 8월의 말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부러운 게 우리 시장은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번 주 내내 분위기가 무거웠거든요. 네. 사실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28일 날 ECB 연례 정책 심포지엄에서 각종 그 중앙은행 총재들 발언을 보면 전체적으로 또 약간 분위기가 그랬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지금 시장은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였지만 사실 총재들이 봤을 때는 아직 그럴 때는 아니다.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수근수근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결국에는 정점을 찍는 게 파월 의장의 멘트에 늘 힘이 있어서 그 말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2번 정도의 인상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심지어 연속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금리를 따라 올릴 수가 없는데 미국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되게 크게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미국의 기술도 선도하고 있고 훨씬 자금력도 있고 통화도 자기네들이 다 찍어낼 수 있는 애들인데 한국보다 얘네가 더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면 당연히 돈은 미국으로 쏠리게 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론 쪽에 이슈가 부각이 됐어요. 반도체가 그래서 힘을 좀 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론이 좋게 발표를 한 부분도 있었고 또 사실 반사이익으로 중국 쪽이 미국을 견제를 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그 수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좀 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럼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혹시라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게 선제적으로 또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의 시장은 사실 지수가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그나마 버텨주고 있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엔비디아 발표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쪽은 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HBM의 그 발전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일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HBM 지금 4세대를 쓰는 게 그게 HBM3거든요. 그게 이제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하이닉스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이런 라인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기술 개발했으면 더 앞서서 이런 시장의 캐파를 차지할 수 있었을 건데 억울하다 하면서 이전에 미국을 한번 방문을 해서 9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럼 그 다음 세대 5세대 거 그러니까 HBM의 3보다 더 윗단계 거를 만들겠다, 양산을 해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요번에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의 수급은 약간 삼성전자 쪽의 벤더 쪽으로 많이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한 통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시대의 흐름은 결국 AI나 HBM 반도체 아니면 고도화된 반도체, 후공정 이런 쪽으로는 수급이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은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에도 또 한 번 언급을 했던 게 이런 고도화 시스템 반도체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거를 캐파를 감당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마이크론 덕분에 또 수익을 봤던 것도 그 DDR4나 이런 거에 재고도 쌓여가고 있지만 바닥은 지나갔고 DDR5에 대한 거랑 나중에 크로스오버 되면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깔리면서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전통적인 종목들도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약세장을 반도체가 받쳐줬고 그 아래 더 자세하게 면밀히 살펴보면 여전히 HBM과 DDR5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장바구니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됐을지 먼저 코스피 안에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보면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이스페타시스, 반도체, 역시나 반도체와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관련주를 대거 사들였고요. 기관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 중에서 차장님이 체크해볼
기업들, 뭐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 했더니 LG 에너지 솔루션이네요. 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네. 픽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2차전지 쪽이 우리나라의 그 상반기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했고 일조를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시장 위에서 이제 위태위태하게 번갈아 가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가져가야 되나 안 해야 되냐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숫자가 나오는 기업과 안 나오는 기업의 그런 평가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왜 샀는가 여기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사실 실적 시즌은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로나 영향으로 사실 납기가 지연이 돼서 매출 인식이 조금 늦게 잡히게 돼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막바로 내일 모레 올라서 다음 달에 수익이 낼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죠. 외국인은 이 앞으로의 이 큰 기업이 미래 계획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는 캡가 더 크다,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매수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5월 말쯤에 하반기 산업 전망 레포트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게 나왔었어요.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총 배터리 미국 장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발주 규모가 212기가와트 정도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SK그룹이나 그런 쪽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면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53기가와트를 차지를 하면서 전체 70% 이상의 장비 투자에 대한 계획과 발주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6월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될 건데 2026년까지 예정된 생산 능력이 전체 650기가와트까지나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 추가적인 합작 완성차 업체들로 도요타, 현대차, 유럽, 포드, 테슬라 쪽도 든든히 자기네들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 것이다. 이런 계획안을 발표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따라서 우리도 지금 실적 시즌이 좀 불안한 종목들은 이제 선별을 하고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가 발주가 시작되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 밸류체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당장 2분기 실적만 보면 당연히 우려할 점들이 많지만 좀 멀리 봤을 때 외국인이 하반기를 보고 조금 더 모아두기, 사들이는 전략으로 길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원픽은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안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코스닥의 수급도 점검을 해볼 텐데요. 특히나 어제부터 하반기 포트가 시작되면서 기관이 사들이는 종목을 자세히 보자라는 증권가 분석도 많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도 반도체가 강합니다. 네. 맨 처음 말씀드린 그 앞에서 코스피 네. 이제 업종을 얘기했던 것처럼 네. 외국인들의 수급은 앞으로 봤을 때 길게 롱텀하게 투자를 하면서 얘네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섹터 불문하고 이제 들어가는 종목이 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시장의 방향이 결국에는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엔터, 이제 K 엔터가 네, 눈에 네. 띄고 있다는 그렇죠. 거를 누누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런 리스트고요. 사실 지금 시즌은 집중해야 되는 건 완전히 코스닥은 기관 수급을 봐야 되는 시즌입니다. 사실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기관들이 한두 종목을 픽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힘으로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실적 시즌에 코스닥 종목들을 면밀히 지켜보면 기관들이 좋은 수급을 가지고 픽을 해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서 분명히 시세를 내기가 좋은 환경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 잘 보면 결국에는 기관이 가지고 가는 종목이 80%가 지금 반도체 쪽, 그러네요. 이런 쪽에 쏠려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시즌에 코스닥의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특정히 한 종목을 픽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즌에는 실적이 좋은 기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정말 극명하게 성격 차이가 있는 장바구니입니다. 외국인은 롱텀으로 정말 2차 전지를 대거 강하게 네. 사들였다면 기관은 오히려 반도체에 더 강한 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당분간 더 유의 있게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서 오늘의 최선호주와 기업들 있는 걸까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의 탑픽으로는 첫 이제 번째가 두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바코, 네. 그리고 기가비스네요. 기가비스. 아바코 같은 경우와 기가비스가 지금 최근에 기관 수급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라나 뭐 OLED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회사예요. 그래서 어제도
급등을 했네요. 맞습니다. 어제 이틀 정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바콘 사실 반도체 종목이라서 가져온 건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체인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막바로 따라가기보다는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다가 매매를 해보기에 아니면 하반기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1분기는 출하 장비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마이너스였고 매출액이 겨우 조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수주잔고가 2천억가량 남아있는 회사이고 재고자산이 1,200억 이상인데 이게 나중에는 장비가 출하가 되면 매출로 바뀌어서 잡히게 되고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픽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규모 발주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사실 아바코는 크게 시총이나 밸류에이션을 크게 받을 수 없는 자동화 공정에 들어가 있는 회사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동화 검사 쪽은 시총을 보통 2천억, 3천억 내외로 봤는데 어제 기관들이 강하게 끌어올린 그런 이후의 그 비하인드의 스토리에는 사실 뭐 좀 아바코가 전극 공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자동화 검사 쪽도 이렇게 적게나 평가받을 일은 아니다. 지금 얼마나 현재 부각되는 공정인데 이게 잘 되면 생산 공간 효율이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그런 향상을 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가 되기 때문에 이 공정에 있는 기업들 다시 잘 봐야 된다라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종목이 아바코고요.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또 계속 얘기했던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또 가져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뭐가 있나. 하도 순차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서 사실 안 올라간 종목을 픽하려고 이번 주 초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서 맞아요. 굉장히 이걸 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뚝심 있게 한번 내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라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PCB 기판의 내층 검사, 그러니까 AOI라고 해서 AOI나 AOR 이렇게 수리나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요. 보면은 이 PCB 기판은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판 장비 검사하는 업체 중에는 뭐 인터플렉스, 뭐 고영, 펨트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경쟁 구도가 아니고 검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 기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기가비스가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건 굉장히 지금 높은 HBM 그 반도체 쪽으로 가는 데에서 높은 수준의 반도체 쪽의 칩이 사실 FCBGA라는 그런 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길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뭐 플립 칩이라고 해서 이전에는 이렇게 전선으로 이어서 칩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공간 효율이나 이런 걸 위해서 볼을 만들어서 뒤집어서 끼우는 거고 점점 다양한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맞춤식으로 이 기능도 있어야 되고 저 기능도 있어야 되니까 칩 같은 거를 큰 판에다가 나눠서 끼워주는 그런 걸 하다 보면 막 선이 엉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솔더볼이라는 걸 해서 딱딱딱딱 이렇게 판 맞추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칩 하나의 불량률이 높으면 절대 안 되고 전체적인 그거의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 기가비스가 이 FCBGA 검사 장비 안에서 이 시장 내에 거의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 검사 장비의 기술력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아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본래 그거를 이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두 업체를 굳이 비교해서 딴 걸 또 쓸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꾸준히 수요가 좋아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뭐 자동화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때 고도화 반도체로 가려면 결국에는 뭐 FCBGA 이런 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 칩을 쓰려면 이 검사 장비를 통할 수밖에 없으니 자연스럽게 이거는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돌면서 꾸준히 이제 기관들의 수급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아지고 있어서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탑픽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아바코 그리고 기가비스인데요. 특히나 요즘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고도화된 기술력도 요구됩니다. 그 기술력을 보유한 경쟁력이 높은 기가비스가 원픽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두 최선호주 픽까지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또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네. 제가 수업을 한 건지 혼자 떠들다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정말 좀 아쉽네요. 이제 좀 익숙해져서 방송 앞에서 좀 장난도 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쩌다 또 이렇게 마지막 방송이 된 거죠.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더욱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성장해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해 주신 SK증권 영업부 손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